오늘만 좀 부탁드려요. 그 말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쁘기만 했어요. 맞벌이라 힘들다기에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고 어느새 제가 당연해졌습니다. 전화가 오기 전부터 오늘도 맡기겠구나. 제 몸이 먼저 알 정도였죠. 병원도 미뤘고 약속도 끊겼고 주말도 제 몫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행사에도 제가 갔고 준비물도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외식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아이 맡기기 편한 사람, 부탁하기 쉬운 사람.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도 있지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고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땐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을 만큼 기쁘기만 했습니다.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적적하던 저희 부부집이 활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요즘 애들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드냐고들 하잖아요. 맞벌이도 많고 퇴근도 늦고 아이 맡길 때도 마땅치 않다니까. 저는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친정은 좀 먼 곳이었어요. 차로 3시간 넘게 가야 했습니다. 친정이 멀다 보니 괜히 더 마음이 쓰였지요. 남편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잘 챙겨주자 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이 멀지만 그래도 어머님 옆에서 가까이 사니 좋아요. 그 말이 참 기쁘면서도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결혼시키고 옆 동네에 살림을 차려 살면서 주말이면 자주 집에 들러 밥도 먹고 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병원에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얼굴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며느리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괜히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라는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가까이 살아서 다행이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리원에서 돌아와 며느리가 육아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아들 집에 자주 가서 며느리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많았지요. 아침에 가면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우는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이라 서툴어서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어머님, 잠깐만요. 하며 그렇게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힘들긴 해도 며느리랑 같이 아이를 보면서 참으로 보람되었어요. 1년 후 며느리가 복직을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아이를 데려다 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만 좀 부탁드려요. 하며 아이와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가방에는 한가득 기저귀, 분유, 옷까지더군요. 그걸 보면서 남편은 하루 잠깐 있는데도 짐을 많이도 싸왔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병원 갈 때, 급한 일 있을 때, 오늘만 좀 부탁드려요. 했지요. 그 정도 부탁은 할머니로서 못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 힘들었지만 귀엽고 예쁜 모습에 푹 빠졌습니다. 한참을 보채다가 겨우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 어찌나 천사 같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희 부부는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잘 해냈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오후 5시쯤만 되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조금 늦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지유 좀 데리고 와주세요. 처음엔 그래, 알았다. 하고 제가 얼른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군요. 일주일에 두 번, 어느새 세 번. 요일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오늘도 전화 오겠구나. 어쩔 땐 아들이 먼저 와서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야근이 많던 아들의 회사는 여전히 그랬습니다. 일찍 끝난다 싶으면 이번엔 회식이라 했고 주말엔 특근이라 했습니다. 어머니, 최대한 제가 일찍 가도록 해볼게요.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노력하는 줄 알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유 좀 봐주세요. 그 말에 거절하려고 하면 이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예요. 금방 도착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퇴근이 빨라졌지요. 아이를 맡기면 제 개인적인 볼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병원 예약도 미루고 약 타러 가는 날도 바꾸고 동네 약속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낮에는 아이 밥 먹이고 밤에는 씻기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다 말고 아이 울음에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어느 날은 아이 재우다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하루가 아이에게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게 당연한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만, 잠깐만,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라 생각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지우가 놓고 간 장난감부터 치웠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인 블록, 소파 밑으로 굴러간 공, 식탁 아래 떨어진 크레파스까지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설거지하다가도 아이 컵이 눈에 띄면 따로 씻어서 말려두곤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 바로 쓸 수 있게요. 점심때가 되면 냉장고를 열어 뭘 먹일지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였더라. 계란말이는 어제 해줬으니 오늘은 감자를 볶아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제 끼니는 대충 때우게 됐어요.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으로 점심을 넘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문득 오늘은 전화가 안 오나 싶어서 시계를 봤습니다. 4시 반, 5시, 5시 반. 그렇게 시간을 재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역시나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어린이집으로 향했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유한테 대신 가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운동회도 작은 발표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둘 가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선생님이 묻더군요. 할머니세요? 그 말에 괜히 웃으면서 네, 제가 지유 할머니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것도 지유 할머니였고 다음 행사 안내도 자연스럽게 저한테 먼저 주시더군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진은 부모 단톡방에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사진만 보고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말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부탁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니까 간단한 간식 좀 챙겨가 주세요. 지유 친구 엄마들 보면 좀 밝게 인사해 주세요.
처음엔 다 아이 잘 되라고 하는 말 같아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은 지유가 친구랑 다툼이 있었다고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지유가 요즘 좀 예민한지 친구를 할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제가 죄송해졌습니다. 부모도 아닌데 제가 대신 고개를 숙이게 되더군요.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전해주면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알림장에 적힌 준비물을 제가 챙겼습니다. 체육복, 실내화, 준비물 봉투까지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가 아니고 꼭 지유 엄마 같으네. 제 생각도 그랬어요.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나설 때면 제가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이집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들 젊고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저만 머리 희끗한 할머니라 괜히 움츠러들더군요. 지유가 제 손을 잡고 우리 할머니 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아이 엄마는 어디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과 시간에 다른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오늘 참관 수업 잘 다녀왔다고 말했더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가려면 반차 써야 하는데 어머니가 가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하더군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말엔 좀 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만요. 오늘 잠깐만요. 말은 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아이를 맡기고 아들 부부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간다더군요. 어머니, 이번 모임은 부부들끼리만 가는 거라서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유난히 칭얼대서 저와 남편이 번갈아 업고 안고 달래고 겨우 잠들게 했지요. 아이를 눕히고 나니 집안일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장난감 치우고 젖병 씻고 아이가 먹다 남긴 밥그릇까지 정리하고 나니 밤이 꽤 늦어 있더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 올 때 되지 않았어? 그래서 며느리에게 언제쯤 오는지 물어보려고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그때 며느리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파티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좀 아닌데. 그날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말엔 동창회가 있어서요. 회사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이런 일로 수차례 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주말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이는 우리 집에 있고 아들 부부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다 돼서야 온 아들 부부에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희 이렇게 나한테 자꾸 아이 맡기고 너희 볼일 보러 다니면 나는 언제 쉬고 언제 친구를 만나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지유랑 같이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괜히 더 말했다가 그럼 안 봐주실 거예요? 이런 말이라도 나올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이 와도 마음이 먼저 바빠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오늘은 또 아이를 보게 될지 괜히 전화기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낚시 가자고 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 싸서 강가에 가면 남편은 낚시하고 저는 옆에 앉아 바람 쐬고
그렇게 한나절 보내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 가자. 했더니 남편이 반가워하더군요. 그런데 아침 먹고 준비하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친정 엄마가 미끄러 넘어지셨다고 해서 지금 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우는 데리고 가기 그러니 좀 봐주셔야겠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그래, 알았다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한테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괜찮아, 다음에 가지 뭐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지우를 맞고 나서 점심을 차려 먹였습니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낮잠 재우고 나니 오후 3시였어요. 아이가 자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과 나갔다면 지금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이가 깨고 나서는 또 간식을 주고 함께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지우가 합니, 이거 하며 높이 쌓은 블록을 보여주면 우와, 잘했네 하고 칭찬해줬지요. 그러다 또 무너지면 같이 웃고 다시 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피곤하지? 하고 물었고 저는 응, 좀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후루룩 라면을 먹는데 괜히 서글퍼지더군요. 아들 부부는 생활비나 용돈을 챙겨주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기저귀나 간식 같은 건 아이를 데려올 때 큰 가방에 항상 같이 들고 왔습니다. 그걸로 부족한 건 없었지요. 그래서 처음엔 돈 이야기를 꺼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외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저희 부부가 계산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당연히 계산하길 바란 적도 없었어요. 다만 맡기는 건 점점 당연해지는데 그에 대한 말 한마디나 보답 같은 건 늘 빠져 있어서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그 느낌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남편도 회사 송년회에 오래된 친구들 모임에 약속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들 부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식이에요. 이번 주는 모임이 많아서요. 연말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날이 반복되는 동안 아이는 우리 집에서 아주 살다시피 했습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동창회까지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전화 걸어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동네 친구들이면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하루 건너 하루 연말 모임이었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모임에서 일찍 들어와 손주를 같이 봐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일찍 안 와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부부는 자기들 일정에 맞춰 살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당연하게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 생활비나 용돈 이야기는 끝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써서가 아니라 얼마나 맡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서운했던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요. 한 번은 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며느리 아이 맡기면 용돈이라도 주니? 그 말에 저는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진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친구가 요즘 애들은 베이비시터 쓰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주던데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 났거든요. 집에 와서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번, 한 번에 4, 5시간씩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시간이 꽤 됐더군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까이 사시잖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멀면 못 맡기고 가까우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해줄 수 있지 했는데 그 말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처럼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를 데려올 때도 데려갈 때도 괜찮으세요? 하는 말은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머님 댁에 두고 가야겠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다행이에요. 제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라는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미리 전화도 없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서 있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조금만 맡아주세요. 이미 아이는 신발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절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엔 아이 장난감이 늘어났고 서랍엔 아이 양말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하루 있다 가는 거라 그냥 두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아이 물건이 치우지 않아도 되는 물건처럼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아이 전용 컵, 아이 전용 그릇, 아이 전용 수건. 그걸 정리하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잠깐 오는 집이 아닌데 완전히 제2의 어린이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아이가 오면 집안 리듬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밥 먹는 시간도 아이 시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TV 소리도 줄이고 문 여닫는 것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끄게 되더군요. 아쉬웠습니다. 그런 날은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엔 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애 엄마가 1박 2일 워크샵 간다고 해서요. 우리 그냥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 말이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주 작정을 하고 왔구나 싶었지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저와 아이가 자고 거실엔 아들이 누웠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집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울 자리야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더군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숨소리, 아들 뒤척이다, 냉장고 여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편할 날이 없구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살아서 편해진 게 아니라 이런 불편함이 당연해진 거라는 걸요. 아무도 괜찮으세요? 묻지 않았고 힘드시죠?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아들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제 눈에 띄니까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물 좀 마시려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갔는데 뒤에서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편해 보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지우를 먼저 깨우고 아침을 차려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더니 엄마 아침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밥을 먹다 말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했고 저는 또 달래서 밥을 먹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하더군요. 지우 옷을 챙기고 가방을 싸고 신발을 신기고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네, 엄마도 쉬세요. 하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어질러진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 위에 널린 이불을 개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남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다 갔어? 하고 물었습니다. 응, 방금 갔어. 제가 대답하니까 남편은 수고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우리를 모시고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한 날이었어요. 괜히 마음이 좀 들떴습니다. 아들이 먼저 그렇게 말한 것도 오랜만이었고 저도 모르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러더군요. 여보, 아버지 해산물도 좋아하시고 하니 저번에 장모님 모시고 갔던 그 일식집 갈까? 아들은 고급 일식집이 하나 있다며 괜찮은 곳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그래도 아들이 우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도 좀 대접받는 나이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거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요즘은 나오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던데. 잠깐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번 가보지 뭐 이런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는 집 앞에 있는 석쇠 불고기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괜찮다던데 거기로 가죠. 아들도 그 말에 그래, 거기가 낫겠다 하며 바로 수긍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한 번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석쇠 불고기 나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으면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실제로 맛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미 알고 나니까 그날은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젓가락을 들었다가도 자꾸 내려놓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또 웃으면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괜히 몰랐던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계산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 싶어서 그날 먹은 것도 그냥 제가 계산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저한테는 당연한 듯 아이를 맡기던 날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사돈은 어쩌다 와서 대접받고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쟤들에게 편한 사람이었구나. 아이 맡기기 편한 사람, 부탁하기 쉬운 사람,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서운하기도 했고 제 마음이 딱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냥 아, 여기까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괜히 말도 하기 싫고 웃기도 싫고 집에만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바보같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봐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게 됐고 부탁을 받아도 예전처럼 웃으면서 넘기지 않게 됐어요. 크게 선언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을 기점으로 스스로 제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의 삶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조금 나더군요. 울고 싶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잠든 줄 알았는데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약을 챙겨 먹는 것이었습니다. 늘 미루고 잊어버리곤 했는데 그날부터는 시간 맞춰 먹었습니다. 아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가 올까 안 올까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칼국수도 사 먹고 국밥도 사 먹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먹다 보니 편하더군요. 아무도 제 밥 먹는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김치를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미뤄뒀던 병원에 갔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검사도 받고 약도 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으시길래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니 몸도 따라서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밀린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창밖을 보니 날씨가 참 좋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햇살 같았습니다. 아이 옷이 섞여 있지 않은 빨래를 보니 괜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로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더는 안 본다고 큰 소리치며 말하지도 않았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데려와 하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핑계도 대고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도 했지요. 처음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러다 보니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아들 부부도 처음엔 당황한 눈치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되세요? 하며 서운한 말투로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요. 손주를 볼 일이 없어지자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됐고 약 먹는 시간도 제때 챙길 수 있었고 낮잠도 조금씩 잘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밥을 먹는 날도 다시 생겼어요. 별거 아닌 반찬인데도 그게 그렇게 편하더군요. 손주가 안 예뻐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반갑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다만 손주가 예쁘다고 해서 제 삶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은 좀 바쁘시네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바빠진 게 아니라 제 시간을 되찾은 것 뿐이니까요. 이제는 제 일정이 먼저입니다. 제 몸이 먼저고 제 하루가 먼저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주겠지요. 하지만 당연한 사람이 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늙는다는 건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야 선을 그을 줄 알게 되는 거라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편해진 건 아니어도 적어도 예전처럼 숨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제 나이의 자유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친구가 요즘 얼굴이 좀 펴졌네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실제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답장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남편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뭐든 좋아. 그래서 그날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요즘 당신 표정이 좋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응, 나도 그래. 제가 대답하니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없는 거실, 정돈된 소파, 제자리에 놓인 리모컨,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이미 누워 있더군요. 오늘 친구 만나서 좋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어. 제가 대답하니까 남편이 다행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더군요. 일어났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늦잠 잤네. 제가 대답하니까 남편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부부는 아침을 먹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가 잘 자라고 있겠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하루가 제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에 맞춰 움직이지 않고 제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이기적인 건지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찾은 제 나이의 자유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